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어쩜 하루가 눈 깜빡하면 지나갈까? 요즘 제가 매일 하는 생각입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로 달린다는, 이렇게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렇듯 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을 좀 늦추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늘어가는 흰머리도 주름도 조금 더디 오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당연하고요. 더불어 조금 젊게 살고 싶다는, 젊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하시죠. 그 젊은 시절에 뭘 했나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다이어리는 스케줄러로 바뀌어버렸고 여유를 좀 가져보자 싶을 때 종종 일기를 썼었더라고요. 아주 뜨문뜨문요. 얼마 전 그 일기장들을 열어보니 그 오랜 지난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하지만 일기장에 써놓은 딱 그날만 기억이 나는 거죠. 좋더라고요. 아, 그때 그랬었지.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을 하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내가 많이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작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원래도 머리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놀라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어제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책상에는 노트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뭘 했는지의 기록 노트. 기록이라는 것이 한자로 기록할 기에 기록할 록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 그대로 적고 또 적는 노트입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해 쓰긴 했지만 저의 일상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하루를 꽉 채워 잘 살았다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을 스친 것들을 적는 노트입니다. 일기죠. 매일이 같은 일상인데 뭘 그렇게 적을 것이 있냐고요? 오늘 준비한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같은 날씨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다 고만고만한 게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가 태어나 지금껏 사는 동안 같은 날씨, 같은 하루는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쌓인 기록은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고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오늘은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써낸 젊은 작가의 책입니다. 글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요즘 젊은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거든요. 많이 배웁니다. 잊었던 젊은 시절의 일들을 하나씩 다시 실행해보는 것도 의미 있고요. 그럼으로써 왠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오늘 여러분께 글 잘 쓰는 10년 동안 잡지 에디터로 일해온 김신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방법, 일하는 자아로서 기록을 잘 활용하는 방법,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자의 소소한 여러 형태의 기록까지 기록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도 이제 기록을 좀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보실게요. 오래 자취했던 방을 떠나 이사할 때, 마음을 나누었던 누군가와 헤어질 때, 여행에서 돌아올 때, 문득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내가 읊조립니다. 반은 쓸쓸하고 반은 애틋한 기분으로요. 그때마다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기록해둘 걸 하고요. 매일 내 방 창가에서 내다보았던 풍경을, 한 사람과 나누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대화들을, 여행지에서 저물녘마다 마음을 타자기 삼아 찍었던 문장들을 모아둘 걸, 적어둘 걸, 어떻게든 붙잡아둘 걸.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할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으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해지겠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기만의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됩니다. 하루가 촘촘해질 테니까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록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고 삶이 건네는 사소한 기쁨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기록은 메모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그때 적어둔 메모가 한 알 한 알의 구슬이라면 기록은 그것을 꿰는 일에 해당하니까요. 낱개의 메모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자가 말하는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나가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좋은 순간을 주어 기록하기. 나만의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기. 언젠가 그리워질 공간을 기록하기. 여행지마다 한 권의 노트 쓰기.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가려보기. 언젠가의 작업을 위한 영감 노트.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걸음, 미소를 기록하기.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계절 모아두기. 등등 그녀의 너무나 예쁜 기록들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정신과 의사로 지난 5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핀 이근우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고.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저자가 말하는 이런 작은 기록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어쩜 한 사람을 살게 하는 기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난 글을 못 써서, 특별히 쓸 말이 없어서, 귀찮아서 이런 개인의 이유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저자가 권하는 방법은 한 줄 쓰기입니다. 하루 한순간만 줍는 겁니다. 저자 또한 바쁜 일상 속에 일기장 앞에 앉는 것이 항상 후순위가 되기도 하고 본인 말로는 미루기 대장이기에 쉽지 않아 택했던 한 줄 쓰기였다는데요. 지금은 테마별로 너무나 멋진 기록들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꾸준함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이렇게 일기 쓰기에까지 적용이 되네요. 이 꾸준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수 있는 일상의 기록이 박물관에까지 보관이 된 예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홍섭 할아버지의 일기장인데요. 1962년 7월 2일 옹기 30원, 점심값 5원, 란닝구 15원, 설탕 15원. 점심값이 5원이었던 시절이라니 얼마나 오래전 일기장일까요? 그는 23살이던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4년간 쓴 일기 65권을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노트에 매일 짤막한 분량으로 적어 내려간 일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를 기록한 뒤 논에 물을 댄 이야기, 송아지가 태어난 이야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거나 집에 손님이 찾아온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몇 줄로 적어 나갔을 뿐이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쌓이고 나니 그 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현대 농촌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는 한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울산 지역의 65년을 증언하게 된 것이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일기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 때문일 겁니다. 시간의 침식작용으로 이뤄진 절벽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분과 흡사한 것이죠. 오랫동안 한자리에 쌓여온 시간에 감탄하는 것,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남겨준 한 사람의 성실함에 감탄하는 것. 일기의 대단한 점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치는 시시하지만 1년이 되면 귀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삶에는 당연히 일희가 있다면 일비가 있기 마련인데 일희를 챙기는 만큼 내가 느끼는 일비의 순간, 그 마음 또한 알아채야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밀어서 뒤로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쪽만 사는 삶일 테니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죠.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의 고민은 몇 시간이고 들어주면서 내 고민은 그냥 잠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지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잘못 쓴 메모처럼 아무렇게나 구겨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유지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 건지, 똑같다고 여긴 하루하루 속에 얼마나 다채로운 기쁨과 슬픔이 숨어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자의 말처럼 하루의 기록은 어쩜 오늘의 내가 하루를 살아냈으니 미래의 나도 부디 괜찮기를 바란다고 안부를 묻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당연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올해 초 작년 이벤트에 성공하신 분들께 드린 선물 중에 하나가 5년 후 나에게라는 5년치의 다이어리였는데요.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선물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었는데 하루하루 기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페이지에 하루를 3줄씩 적게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다음 연도의 일기를 쓰다 보면 바로 윗줄에 작년에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며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연스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저 또한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요. 저자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잘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좋은 순간들을 잘 기억해주는 일이기에 처음이 막막하다면 5년 다이어리에 일상을 모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어쩌면 일기야말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붙이는 엽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일로 웃었고 이런 것을 먹었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길을 걸었다고 미래의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그 기록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을 좀 더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조금 더 자주 웃게 해주는 일일 테니까요. 저자가 말합니다.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낸 셈이라고요.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건 결국 삶의 사소한 아름다움들이니까요. 젊은 청춘의 작가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네요. 일일 일주배 선순환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위해 즐거운 기록을 하자고요. 이렇게 하루 이틀 쌓여가는 일일 일주부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파랑새를 만나시기를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